예.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우리가 이제 명리를 여기서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몇 주죠? 한 주, 두 주, 삼,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이제 여덟 번째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과 이후에 하는 내용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뭐가 진짜로 명리학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좀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이게 이제 명리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연이 변화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해서 내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물론 뭐 메커니즘에 대한 것만 이해만 해주시면 그다음에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혀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제가 잠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잠시 드렸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입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거였구나라고 진짜 이 도터이듯이 그죠? 이런 거다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의 가장 근원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뭐 다 학문적인 근거가 다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은 음양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 음의 성정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양의 성정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다. 그죠? 음이 이러한 것이고 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음이 있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한다. 상생상극한다라는데 우리가 오행이 상생상극하는데 음양은 어떨까? 음양은 서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음이 음대로 따로 있을 수 없고 양은 양대로 따로 있을 수 없고 항상 우리는 음양이 조화로운 게 가장 좋다. 이 속에서 상생도 일어나고 상극도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뭐였습니까? 근데 오행에서 상생상극인데 이걸 오행 놔두고 상생이라 하면 그냥 내가 무언가를 도와준다. 우리가 오행으로 본다면은 목화토금수였습니다. 그죠? 그 목은 나무 목자를 쓰니까 나무로 가정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목생화하면 나무가 화의 기운을 줌으로 인해서 이 화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목생화. 그럼 목생화란 화는 목은 화에 의해서 뭔가 생해줌이죠. 낳아준단 말입니다. 이 기운을 주면서 화기가 살아나고 이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주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실은 주니까 기운이 다운되겠죠. 근본적인 요 개념입니다. 자, 화는 근데 요 목생화의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목이 화를 생해 줄 때 화가 목을 수용할 수 있어야 생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럼 나무가 불을 떼는데 불을 더 지피게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열었는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생화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니까 나는 생했지만 그 생받는 그 화는 오히려 꺼져버린 거예요. 그죠? 생이 아니라 극받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생이지만은 실제적인 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아니면 극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을 했지만은 그 생받아서 잘 활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극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이란 것도. 자, 화도 마찬가지로 화는 또 화생토 해줍니다. 같은 맥락이죠. 지나치 이 생해주는 그 오행의 글자가 생받는 글자와 거의 서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기운이 비슷할 때 상생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상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상생한다라면은 무조건 우리가 좀 조금 한 1년씩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무조건 상극이니까 무조건 생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걸 조금 이제 넘어서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이 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또 토는 토생금하게 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이러한 개념적으로 생한단 말입니다. 그 수는 또 다시 이제 목으로 생하겠죠. 근데 생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수용받아서 내가 더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활용되지 않는다라면은 생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목생화지만은 우리 불을 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적으로는 목생화는 맞는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화가 안 되고 생이 안 되고 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은 어떻습니까? 극은 목극토 아주 하나 건너가니까 목극토 하면은 극은 극이라는 자체는 생이라는 자체는 내가 춤으로 인해서 내가 나왔다. 그죠? 나로 인해서 요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를 거쳐야 목을 거쳐야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가 더 기운이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생이라는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있음으로써 이것도로 죽을 수 있어. 이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 극이란 것은 극은 목극토합니다. 그런 극이 자체가 토는 목을 만나면은 극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발목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목극토 하면은 토는 목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목이 토를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제압한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이제 양목이라는 것도 이제 아실 텐데 갑이 양목에 오면 그러면 뭔가 이 토는 극 받을 거 아니에요. 토가 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토가 중국에서 한 얘기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기운은 아주 꼼짝 못할 것이다는 거예요. 목에 의해서. 요게 그게 개념인 거죠. 요게 그게 개념인데, 자 원래 이제 간목이 기운이 아주 강하게 오니까 그러면 명 속에 토라는 글자들은 원래 명몬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조건은. 그런데 토가 기운이 아주 강해져 있어. 원래 강해져 있어요. 제가 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뛰노는 것에 잠깐 비유를 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공공장소에서 뛰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극해야 되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자체가 극이잖아요. 못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주변 전체 공공장소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극이지만은, 그 행위 자체는 극이지만은 이 토의 것은 적정히 자기 할 일을 잘 한다라는 얘기요. 다시 더 나아서 말씀드리면은 토가 만약에 강하거나 많아, 토의 기운이, 그죠? 그래 목에 의해서 토가 그걸 받으면 자체적으로 강하다 하는 것은 요거는 또다시 누군가를 토생금해주고 또 어떻습니까? 토극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생상극이니까. 그래 되면은 요게 강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토생금에서 여기 금이 잘 살아났을 수도 있고, 수용할 상태가 비슷하다, 기운이 비슷하다면은, 또 아니면은 금이 완전히 꺼질 수도 있어요. 토에 의해서. 그죠? 그렇다면 이게 본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에 대해서, 수의 물기를 수가 흐르는 물로 완전히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수가 원래 잘 흐르고 수의 기운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많은 토로 인해서 수가 제 기운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죠. 평소에.
그런데 요게 딱 와서 요걸 그걸 딱 하면 지나친 놈을 딱 그걸 딱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정상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극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다가 좋아지지 않다는 것들이 주변 환경이 이러한 극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이라는 것은 내가 상생해 줌으로 인해서 그 받는 상생받는 글자가 그 기운이 살아나는 전제다라는 거죠. 그죠? 또 목이 상생해주는 해주고자 하는 힘이 너무 과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면 그 오히려 생받는 기운이 아주 받으러 극화된다는 거죠. 극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자 우리가 어느 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지금 상생상극 노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생과 상극은 기본적인 상생은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관계, 그죠? 목은 희생되더라도 화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이죠. 내가 어머니가 알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굉장히 빠지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막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생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말은 이론적으로 말은 생이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극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극 상황도 그래요. 극이라는 것도 극도 그냥 그 극을 정상적인 극은 어떻습니까? 너를 그 어떤 글자가 예를 들어서 목국토라면 토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토라는 글자는 누군가한테는 뭐 문서도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건 그 극받는 대상은 꼼짝 못한다. 어떻게 할 수가 일이 잘 안 풀려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당되나? 그죠? 오히려 거기 적절하게 그걸 해주는 거냐? 만약에 적절하게 그걸 해준다라면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내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다. 극받는 그 하나는 오히려 조절됨으로 인해서 그죠? 안 그러면 그게 아니었다라면 다른 것들이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생이 극이 될 수도 있고 극도 무조건 극 나쁜 것이 아니라 극이 생처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기본적 원리를 생극의 원리가 이러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제가 또 강조했던 부분이 뭐가 하면 성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목생화, 화생토 요거지만은 그러면 목이란 성정이 어떤 것인지 이 성정이 정말로 이 화의 성정의 기운을 확 살아나게 하는지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요것으로 이 프린트물로 제일 처음에 첫 장 들은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한번 보면 목은 봄이요 사상할 때 목은 봄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죠? 봄이 봄다와야 여름이 여름다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이 정상화된다면 그 다음에 봄은 목은 나무고 새싹이고 그죠? 그럼 새싹이 어떻습니까? 화의 봄에 그 온기를 지나서 화의 기운을 받으니까 꽃이 피게 되고 이게 다 상생되는 관계들이잖아요. 이런 게 정상화되는 게 이게 이제 상생의 관계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여름이 지나치면 이 생명 새싹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말라버리죠.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이 상생이 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날 첫 장 드리는 거고 밑에 부분에 보면 그 오행으로 해서 요게 있을 겁니다. 요게 주역해서 제일 첫 장에 보시면 그 내용을 그 중반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들의 각각의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그 글자 또한 천간과 지지 관계 이 서로 이 관계들을 가지고 올해 명리적으로는 이제 합, 형, 충, 파, 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한 몇백 가지 되는 신살들로 이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천간의 글자들을 통해서 제가 그 전에 그 이야기할 뭐 전에 기초과정 저 앞 소절에서 말씀드릴 때 천간의 오행은 기운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운, 그죠? 기운을 말한다. 그다음에 지지의 것들은 현실적인 그런 이제 그 질을 뜻한다. 현실을 말한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천간의 10개의 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운을 말한다. 그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천의 하늘의 이치, 그죠? 이치를 말한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접목이 되면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우리 인간들한테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10개 글자들을 가지고 요거는 이 기와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는 것을 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10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변하는지를 보고 책에는 56쪽에 지금 해당됩니다. 56쪽 7쪽 천간지지의 합충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먼저 나오게 이제 천간합 이래가지고 갑 제일 위에 갑기합도 한글로 써놨습니다.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라고 했는데 여기 천간의 글자는 10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10개가 갑과 그죠? 갑을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갑을 요거는 이제 목이죠. 오행상 목이고 그다음에 병정 요거는 오행상이 화고 그다음에 무기 요거는 토죠. 경신 요거는 이제 이 금이 되고 임계 요거는 이제 이 수에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생극에 대해서 했지만 천간의 10개의 글자들을 가지고 합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본적으로 천간의 합, 제가 방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합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천간에 대해서 천간의 10개의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하는 것을 읽을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천간의 거는 기본적으로 5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극을 하고 극이란 것을 하게 되고 6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을 하게 되고 그죠? 5극, 6합, 7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충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5극, 6합, 7충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가장 5극이라 하면 이건 오행상 그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가장 먼저인데 번호가 1, 2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3 이렇게 해서 10개인데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 있으면 5극입니다. 5극. 5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극을 하게 된다. 그러면 5극은 그러니까 결국은 간목은 하나, 둘, 다섯, 5번이 무토, 그죠? 무토와는 어떻습니까? 간목이 무토와는 극을 하는 관계다. 그 오행상 보면 목곡토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입니다. 목곡토라는 마찬가지 개념이고, 요 극의 관계는, 요 극의 관계를 잘 보면, 이 오극의 관계는 오행상 극의 관계에 양은 양을 극하고 음은 음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오극이라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목에 의해서 무토는 극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그러면 을도 극은 다섯 번째 그죠? 지가 2니까 그 다음에 6이겠죠. 6. 그래서 을은 기토와 만나면 기토가 을목에 의해서 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걸 병화는 지가 3이니까 다섯을 더하면 1, 2, 3, 4, 5 경금이죠. 경금. 그죠? 요건 이제 신금이 될 것이고, 을신. 또 무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임. 기토는 이제 기계. 이러한 관계다 말이죠. 오극이란. 그죠? 지금 여기서 오경이란 오행상 극일 관계가 아니라 천간의 글자와의 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합이란 것은 간목과의 합은 여기서 합이란 것은 서로 끌어당김을 합하다라는 거죠. 합하다. 그래서 극은 요건 이긴다라는 거고 어느 글자와 어느 글자를 이긴다라는 거죠. 요건 합이다, 끌어당긴다 이런 건데 이 부부지 합이라 해서 결국은 합은 또 하나의 뭔 오행을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오행을 하나를 만든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합으로 인해서 다른 오행을 낳는다라는 것은 다른 오행을 지향하게 된다. 이 글자를 만나면은 만약에 간목은 어느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한다 했습니다. 하나 그럼 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은 기토입니다. 기토. 갑은 기토를 만나면 여기 아까 뭐 갑기합토라고 했죠. 갑을 기토를 만나면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명리적 용어는 갑기합 화토 이 말이거든요. 갑기가 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화된 게 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글자와 기토라는 글자를 만나면 둘이가 같이 지향하는 것은 토를 지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토가 갑기합토란 그런 개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뭡니까? 또 여섯 번째, 그죠? 그러면 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을은 경금을 만나면, 그죠? 경금을 만나면 을경합금, 책이 을경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을목은 경금에 만나면은 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목극토, 이 목극금이에요. 사실은 오행상은 극하는 관계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을은 경금을 만나면 그죠? 을경합금을 지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고가 정신 상태가 완전히 금향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병은 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금이죠. 신금과 병신합 토금 그다음 술을 낳게 되고 그죠? 이런 얘기죠. 그다음 정은 정임 그다음 정임 합수생목 정임 합목 그죠? 그다음에 무토는 여섯 번째 거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계 합 없는 게 뭡니까? 토 목화 목다면 목생화하잖아. 화 이렇게 합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오행은 그 생각에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에 의해서는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 이제 간목이 오니까 그죠? 간목이 오면은 이제 기토와 합을 하지 않습니까? 기토와 합을 되니까 어째 여론조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토와 합을 드니까 어떤 갑기합하죠. 갑기합토라 안 했습니까? 그죠? 토라 했으니까 야는 원래 지가 토잖아요. 야는 원래 지가 토니까 지에 있지만 이것을 끌어들여서 직구화한다. 또 반대로 보면 이 목은 어떠세요? 목은 기토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본질인 목은 어떻습니까? 없어지고 토화돼 토로 내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이 합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해놨죠. 갑기합토란 중정지합이라 작용력을 정지하게 하고, 그러니 갑목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토에 의해서 지할 것을 못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토에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분수를 알고 마음이 후덕해 다툼을 싫어하니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을경합금 해놨습니다. 을경합금 세력을 강화하고 병신합수 이제 이런 내용들. 이걸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갑목은 갑목이라는 어떻습니까? 갑목이라는 제일 처음에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어떤 새싹이 막 나오는 개념이죠. 갑목은 막 세상이 막 피어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기토는 갑목이 막 뭔가 이 씨앗에서 태어나서 자라려고 앞을 보고 튀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글자가 이거 이제 그런 어떤 성정이잖아요, 갑목이. 그런데 기토는 어떻습니까? 음의 시작점입니다. 음의 시작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어때요? 기토에 의해서 정지한다는 거야. 기토에 의해서. 만약에 갑목이라는 글자가 우리 명속에 가지고 갑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토에 연이 오면, 해가 오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그 기토에 빠져서 지 원래의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누군가한테는 자격이나 글이나 학문이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토에 이 해가 오면은 그러한 것들 평소에 작용하던 것들이 성성장구 잘 될 것 같았는데 기운이 참 좋았는데 기토에 라는 이 해가 오면은 딱 수도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에. 그래서 또는 합거라고 합에 의해서 이 제거된다 합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 작용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고. 을이란 것도 이 을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온 그 갑은 막 시작한 거잖아요. 막 시작하는 그런 어떤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을의 상태는 이 나무의 어떤 본질적 기운이죠. 이제 나무가 된 거죠. 새싹에서 나무로 좀 가지가 벌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이라는 것은 이미 음화돼가고 결실을 맺고자 함이죠. 그런데 결실을 맺고자 하면 경금의 상태는 이미 씨앗은 없지만은 완성된 결실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 가지고 있는 이 풋과일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 을의 지향성은 을은 어떤 을은 경금을 만남으로 해서 을은 어떤 그래서 을이라는 글자는 금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을경합금 미리 결과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미리. 그래 을이란 글자 속에는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갑목이라는 글자 속에는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목을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이라는 글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막 말이 이래갖고 앞에 첫 출발할 때 팍 뛰어나가는 그런 기세와 같거든요. 갑목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말 궁대 한 방 때려놓으면 저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갑목이라는 글자가 편제가 돼서 사업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을목이라는 글자를 편제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같이 동시에 시작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을 때는 갑목이라는 글자는 어느 정도 가면
안 가는 거죠. 근데 기체로 봤을 때는 더 가게 되는 거죠. 더. 그럼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것을 추구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볼 때까지 간다는 거죠. 일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 명리 쪽에서. 그 병은 신금을 만나면은 병신합수. 병신. 이건 두 개의 조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본래의 화고, 태양과 같고, 수는 어떻습니까? 수란다. 이 신금은 본래에 다 완성되어 있는 보석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보석과 같다. 그 보석은 어떻습니까? 그 보석은 태양이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다. 자, 그런 얘기들. 그 수라는 것은 서로가 이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은 이 수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를. 이 수가 누군가한테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두 개의 글자들이 만나서 그 빛을 발해서 그것을 수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정임 한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무게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서 합의에 의해서 다른 오행 하나를 만들면서 그 오행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칠충,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는 충이라 한다. 자, 충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충은 서로 막 부딪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개념을 반대적 입장에서 보면 충의 개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간목은 칠충이라 했으니까 일곱 번째 만나는 걸, 일곱 번째가 경금이죠. 간목은 경금을 만나면, 그죠? 충해야 된다, 충. 갑경충이라죠. 갑경충. 충을 만나면. 그럼 누가 이깁니까? 금극목에 하죠. 이 간목이 이룰 수는 없죠. 금극목 당하니까. 그죠? 그래, 양은 양의 글자들끼리, 음은 음의 글자들끼리 극하고 충한다. 그 을은 다시 이제 을신충이죠. 그죠? 그 병은 일곱 번째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임, 그지? 정계충. 이렇게 간다. 그지? 그 다음 여기서는 뭡니까? 또 일곱 번째는 뭐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무을갑. 이렇게 일곱 번째로. 그 귀토는 또다시 아까 그거의 반대적 입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충. 자, 충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 하면, 자, 천간의 충에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곱 번째 오극, 육합, 칠충에서, 오극이란, 극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그 억압하고, 그죠? 제재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지연시키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이제 충의 상태는 아까 합의 상태는 화해서 변하는 오행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우리 그 생각과 현실에서는 일이 화합하되 일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죠? 지체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한 일곱 번째 칠충의 관계는 충의 것은 서로 맞부딪힌다는 건데,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서로 충하면 있는 것은 비워진다. 있는 것은 비워지고 또 비워진 것은 채워진다. 다시 그냥 변한다는 얘기죠. 변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재충전, 재가동. 자, 있는 것을 비워야 되니까 또 없는 것을 채워야 되니까 재가동. 이제 그런 의미를 싣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충에 의해서 이별, 상실, 그죠? 파괴, 이동, 이런 현실적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국 자체에 우리 원국이라 하죠. 이 8글자 명 자체에 이런 천간의 글자들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명의 성품이 그 명주의 성향이죠. 명주의 성향은 상당히 조급성을 가지고 있고 충이 여러 뭐 천지가 충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 천간의 충이 지금 천간에가 아니고 천간의 충이나 거기 있으면은 그 명주인은 다시 말하면 그 일간자는 그죠? 일간자는 굉장히 성품이 성향이 조급해진다 이런 거예요. 성정이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좀 이래 좀 저돌적이면서 좀 혁명적이다.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천간의 합에 대해서는 천간의 합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번 기본적인 합은 5극 6합 7충 요건데 기본적으로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암합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지장간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요 천간의 것은 5극 6합 7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천간 5극 6합 7충에 대해서 하실 말씀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초과정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